서증 등에 대한 증거 체부 및 증거 조사 등에 관해서 주심 재판관님께서 먼저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장내가 정리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중 조사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출하신 갑포증에 대해서 전부 부동의하신 거에 대해서 체부 결정이 남아 있고 추가로 갑제 175호증부터 177호증까지 추가 제출하신 게 있죠? 예, 제출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의로증으로 올지 57호증부터 60호증까지 제출해 주셨습니다. 먼저 갑포증에 대해서 혹시 인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추가된 것 175호증부터 177호증까지 부동의하실 걸로 보이는데 그죠? 부동의하시고 이거 그 참고 자료로 하면 안 됩니까? 예, 참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갑제 추가로 제출된 건 참고 자료로 이렇게 그냥 증거가 아닌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로증에 대해서는 인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의로증은 증거로 하면 동의합니다. 전부 다 동의하시죠? 예. 지금 오늘 증거로 동의한 갑제 57호증부터 60호증까지 이 부분은 전부 증거로 채택을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부동의하신 증거 중에서 168호증, 169호증, 173호증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의하셨지만 170호증과 171호증, 172호증은 그 문체부 예산안,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안 등인데 이 부분은 또 하나는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로 국정조사 회의로 국회 회의록입니다. 이런 지금 회의록이나 예산안 등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소법상 직무상 통상적으로 작성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거 능력이 있어서 지금 175호증, 171호증, 172호증, 174호증 요 네 가지는 증거로 채택합니다. 그리고 오늘 채택된 170호증부터 174호증까지 일부 그리고 을제 57호증부터 60호증까지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모두 다 보셨기 때문에 열람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서 이 사건의 증거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후에는 미리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에서 최후 진술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측에서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주장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셨던 것을 저희가 변론을 통해서나 또 소면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셔서 가급적 1시간 이내로 요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추위원 측에서는 소추위원님께서 먼저 의견을 진술하십니까? 네. 피청구인 측에서는 우선 대표 대리인께서 먼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 최종 변론에 앞서서 지난 기일 이후에 쌍방에서 제출한 서면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는 2월 23일자 종합준비서면, 2월 24일자 준비서면 2건, 같은 날짜 참고자료, 2월 27일자 준비서면과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셨죠? 예, 진술하겠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서면을 많이 제출하셨습니다. 2월 23일자 준비서면 3건, 제가 제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월 24일자 준비서면 5건, 2월 25일자 준비서면, 같은 날짜 참고자료, 2월 26일자 준비서면, 2월 27일자 종합준비서면, 최종 의견서, 변론 요지서 3건, 준비서면 수정본을 포함해서 5건 이렇게 제출하셨죠? 네. 그러면 청구인 측에서 최종 의견을 먼저 진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추위원께서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시겠습니까? 예. 탄핵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님 여러분, 헌법 수의 사명을 위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시간까지 공명정대하게 심판을 이끌어오신 재판장님과 재판관님들의 노고에 마음으로부터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 법정은 대한민국의 법이 최종적으로 선언되는 곳이면서 동시에 준엄한 역사의 심판대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태의 마무리를 앞둔 이때 국회를 대리하는 본소추위원은 역사와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감과 안타까움으로 착잡한 심정입니다. 이번 탄핵 심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1의 공복인 피청구인이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일련의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위임한 통치 권력을 공의에 맞게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과 밀접한 인연을 가진 사람만을 위해 잘못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국민들은 귀를 의심케 하는 비정상적인 사건들을 매일 접하면서 분노와 수치 그리고 좌절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은 국민이 맡긴 권력이 피청구인과 비선실세라는 사람들의 놀이개가 되었다는 분노였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자부심이 모욕을 당한 수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질 줄 모르는 모습에 대한 좌절이었습니다. 이에 주권자인 국민은 피청구인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파면할 것을 요구하였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가 234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탄핵 소추를 의결하여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준비 절차와 변론 절차에 제출되어 엄격한 심리를 거친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규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청구인 측에서 내세우는 변명은 이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과는 동떨어진 것이거나 탄핵 사유를 배척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피청구인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이나 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전 국민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헌법과 법률 그리고 적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심판 과정을 애써 외면하는 것일 뿐입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불행에 대한 한마디 책임도 언급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음모, 운운한 피청구인의 모습이나 신성한 법 중에서 표출된 일부 지나친 언행으로도 사안의 본질을 가릴 수가 없으며 결코 아름답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심판 절차의 막바지에 이른 지금부터라도 역사와 국민 앞에 조금 더 솔직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탄핵 심판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중차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국민은 선거 때에만 잠시 주권자일 뿐 평시에는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한다는 제2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고 국민을 가벼이 여긴 대의국위에 대한 신임을 거둠으로써 국민을 다시 주인의 자리로 올려드리는 수단이 바로 탄핵입니다. 그리고 탄핵은 법치주의 예외 없는 적용을 통해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근본 원칙을 확인해 주는 장치입니다. 권력에 취해 자신은 법 위에 군림한다고 착각하는 위정자를 겨누는 정의의 칼이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결정해서 탄핵 심판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경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천명한 것도 그와 같은 취지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본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의 잘못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결코 부끄러운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국민은 일본 군국주의와 끈질기게 싸워 독립을 쟁취하였습니다. 피 흘려 공산 세력의 침략을 막아냈으며 세계가 놀라는 한강의 기적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취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개인의 아디보다는 공동체를 앞세웠고 자유와 정의 수호의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 왔습니다. 이처럼 고귀한 분투와 희생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가치와 질서가 피청구인과 주변의 비선실세라는 사람들에 의해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권력을 남용하고 특공계급 행세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희롱하고 법과 정의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던 피청구인에게 기대를 걸고 신뢰를 보냈던 국민들이 받은 상처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렇게 배신당한 국민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으로 피청구인을 측근해서 보좌해온 많은 비서진과 공무원들이 구속되거나 기소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사욕을 채우려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대체 누구를 위해 불법을 저질렀단 말입니까? 여기에 우리 국민은 피청구인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비서진과 공무원들의 맹목적 충성을 이용하였던 것에 대해 기꺼이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적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실망한 국민들이 다시 털고 일어나 우리나라가 살만한 나라라는 희망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함께 힘을 모아 통합의 길로 가도록 해주십시오.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하였음을 소리 높여 선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7년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헌법재판소는 지난 30년간 헌법 질서와 인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자유민주적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때 헌법재판소가 나섰습니다. 언제나 헌법재판소는 정의 편이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에서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의 주권자이며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자명한 진리가 분명한 목소리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8분의 현자에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관님들의 경륜과 통찰력으로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어느 분이 진술하시겠습니까? 요 네 가지는 증거로 채택합니다. 그리고 오늘 채택된 175증부터 174호증까지 일부, 그리고 의제 57호증부터 60호증까지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모두 다 보셨기 때문에 열람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으로서 이 사건의 증거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후에는 미리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에서 최후 진술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측에서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주장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셨던 것을 저희가 변론을 통해서나 또 소면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셔서 가급적 1시간 이내로 요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추위원 측에서는 소추위원님께서 먼저 의견을 진술하십니까? 네. 피청구인 측에서는 우선 대표 대리인께서 먼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 최종 변론에 앞서서 지난 기일 이후에 쌍방에서 제출한 서면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는 2월 23일자 종합준비서면, 2월 24일자 준비서면 2건, 같은 날짜 참고자료, 2월 27일자 준비서면과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셨죠? 예, 진술하겠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서면을 많이 제출하셨습니다. 2월 23일자 준비서면 3건, 제가 제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월 24일자 준비서면 5건, 2월 25일자 준비서면, 같은 날짜 참고자료, 2월 26일자 준비서면, 2월 27일자 종합준비서면, 최종 의견서, 변론 요지서 3건, 준비서면 수정본을 포함해서 5건 이렇게 제출하셨죠? 네. 그러면 청구인 측에서 최종 의견을 먼저 진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추위원께서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시겠습니까? 예. 탄핵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님 여러분, 헌법 수호의 사명을 위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시간까지 공명정대하게 심판을 이끌어오신 재판장님과 재판관님들의 노고에 마음으로부터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 법정은 대한민국의 법이 최종적으로 선언되는 곳이면서 동시에 준엄한 역사의 심판대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태의 마무리를 앞둔 이때 국회를 대리하는
본 소추위원은 역사와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감과 안타까움으로 착잡한 심정입니다. 이번 탄핵 심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1의 공복인 피청구인이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일련의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위험한 통치 권력을 공의에 맞게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과 밀접한 인연을 가진 사람만을 위해 잘못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국민들은 귀를 의심케 하는 부동의하시고 이거 그 참고 자료로 하면 안 됩니까? 예, 이거 참고 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추가로 제출된 건 참고 자료로 이렇게 그냥 증거가 아닌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로증에 대해서는 인배해 주실 수 예, 있겠습니까? 의로증은 증거로 하면 동의합니다. 전부 다 동의하시죠? 예. 그 지금 오늘 증거로 동의한 갑제 57호증부터 60호증까지 이 부분은 전부 증거로 채택을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부동의하신 증거 중에서 168호증, 169호증, 173호증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의하셨지만 175증과 171호증, 172호증은 그 문체부 예산안,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안 등인데 이 부분은 또 하나는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 국정조사 회의록, 국회 회의록입니다. 이런 지금 회의록이나 예산안 등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소법상 그 직무상 그 통상적으로 작성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거 능력이 있어서 지금 175증, 171호증, 172호증, 174호증 서증 등에 대한 증거 체부 및 증거 조사 등에 관해서 주심 재판관님께서 먼저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장내가 정리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중 조사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제출하신 갑호증에 대해서 전부 부동의하신 거에 대해서 체부 결정이 남아 있고 추가로 갑제 175호증부터 177호증까지 추가 제출하신 게 있죠? 예, 제출합니다. 예. 그다음에 의로증으로 올지 57호증부터 60호증까지 제출해 주셨습니다. 먼저 갑호증에 대해서 혹시 인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추가된 것 175호증부터 177호증까지 부동의하실 걸로 보이는데 그죠?